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지능소프트웨어 연구실 석사과정 서혜인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세미나 주제는 How to Write a Good Scientific Paper 중 챕터 12부터 14까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2는 출판 시 지켜야 할 윤리에 대해 다루고 있고, 챕터 13은 저작권에 대해, 챕터 14에서는 표절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과학 논문 출판에서의 기본적인 윤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논문은 저자 중심이 아닌 독자 중심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저자는 항상 윤리적 책임을 염두하고 연구를 리서치하는 과정에서부터 논문 라이팅, 출판에 이르는 작업까지 임해야 합니다. 우선 논문의 결론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검증될 수 있도록 충분히 기술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자에게 개방성, 정직성, 진실성과 같은 항목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업적이나 경쟁적 이익에 침해될 것 같으면 논문의 세부 사항을 언급하지 말라는 압박이 존재할 수 있는데 기업에서는 아이디어들에 대해 비밀로 유지하길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논문의 세부 사항을 기술할 수 없다면 해당 논문은 출판되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출판 전에 이루어져야 할 저자의 책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윤리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해야 하고 개방적이고 정직하게 논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표절을 피하기 위해 꼭 사이테이션 인용을 해야 하며 논문 제출 전에 이전에 출판되거나 다른 곳에 제출된 적이 없는지 확인하고 비슷한 주제로 연구를 이어올 경우 본인의 이전 연구와 겹치는 부분이 발생할 텐데 그런 중복되는 부분은 반드시 인용해야 합니다. 또 논문에 올라가는 모든 저자들이 논문 제출에 대해 승인해야 하고 저자 리스트는 적절히 선택합니다. 본인의 논문 주제와 적합한 저널을 선택하고 제출 시에는 가장 최상의 퀄리티를 내는 논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에디터나 리뷰어가 본인 논문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형편없는 논문을 제출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투고하고자 하는 저널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잘 알아보고 제출해야 하고 또 펀딩을 받는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를 기재하고 만약 이해상충이 있을 경우 에디터에게 알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피어리뷰 기간 동안 지켜야 할 윤리들인데 우선 피어리뷰 기간 동안 저자는 에디터로부터 리뷰어의 코멘트를 받기 전까지 기다리게 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에디터와 출판사 직원 모두 존중을 해야 하고 또 비판적인 리뷰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화가 난 상태에서 리뷰를 응해 안 좋은 말이 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리뷰가 반영된 리뷰전은 개선된 논문이어야 하고 리뷰어랑 에디터가 제기한 모든 항목에 포인트 바이 포인트별로 대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뷰어의 수정사항을 모두 반영할 필요는 없으나 만약에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왜 그런지 반드시 설명을 하고 또 논문이 수정될 경우 어떤 부분에서 변경되었는지 기술하도록 합니다. 수정된 논문 제출하기 전에 모든 저자가 변경 사항을 승인했는지 확인하고 논문이 수정되면서 공저자가 새롭게 추가될 경우 이유를 설명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피어 리뷰 기간 동안 원고를 다른 저널에 제출할 수 없으며 리젝되면 다른 저널에 제출할 수 있고 기왕이면 코멘트나 비판을 받아들여 논문을 개선해서 제출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출판된 이후의 저자의 책임입니다. 논문을 출판한다고 해서 그대로 끝이 아니라 출판 이후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논문에서 발견된 오류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후속 출판을 통해 수정되어야 하고 또 논문에 사용된 데이터 같은 경우 다른 사람들이 요청 시 공유되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에 사용된 모든 데이터는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하여 정리하여 보관하고 최소 3년 정도는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13장은 어서십이라고 해서 저작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 저작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굉장히 중요한데 논문은 실제로 라이팅 글을 잘 쓰는 것보다 아이디어 자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던져야 할 질문 중 하나입니다. 최근 논문에서 저자 수가 많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과학 분야에서 협업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낼 수도 있고 단순히 많은 저자를 논문에 포함시키기 위한 그런 저자 인플레이션 현상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논문에서 저자를 잘못 표기하는 건 부정출판 행위인데 2005년 조사에 따르면 저자의 약 10%가 지난 3년간 저작권을 부적절하게 할당했다고 합니다.
누가 저자에 해당될지에 대해 살펴보면 과학 논문에서 저자는 참신한 아이디어에 기여를 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 타인의 문장이나 그림을 사용할 경우 저자로 인정해야 하며 저자로 등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의 문장을 사용할 경우 표절이 되지 않기 위해 저자로 인정하거나 인용해야 합니다. 또 저작권은 연구의 개념, 디자인, 실행, 해석 등의 기여를 중요시하고 저자는 출판 전에 최종 논문을 검토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부적절한 저자 사례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크게 거스트 어서라는 유령 저자와 게스트 어서가 있습니다. 거스트 어서의 경우 저자의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저자 목록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뜻하며 특히 상업적 이익 때문에 이해상충을 위해 저자를 일부러 숨기기도 하고 또는 저자가 다른 회사나 대학을 옮겼다는 이유로 저자에서 누락되는 경우입니다. 게스트 어서는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로 포함시키는 경우로 좋은 의도를 갖고 논문에 추가하기도 하지만 항상 순수한 의도는 아닌데 상사 같은 경우 논문에 기여가 없는 경우에도 저자에 포함시키라고 강요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과학 논문 출판에서 흔하며 윤리적 위반 사항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는 액놀리지먼트를 작성하는 건데 먼저 펀딩 받는 경우 자금의 출처를 잊지 않고 언급하고 또 논문에 기여했으나 저자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감사의 글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원고 교정과 같은 단순한 기술자나 일반적인 감독자 혹은 논문의 새로운 측면에 포함되진 않지만 같이 연구를 한 연구 참여자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은 저자 순서입니다. 저자를 나열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상대적인 기여도에 따른 것으로 제1저자가 가장 많은 공로나 책임이 발생한 사람이 되고 나머지는 기여도가 높은 순서대로 순위가 매겨집니다. 공동체마다 문화가 다르고 저자 순서에 대한 시스템이 보편적이진 않은데 두 명의 저자가 동등하게 기여했다고 하면 어떤 저자가 더 가치 있는지 공로를 인정받을지에 대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방식도 사용하게 됩니다. 저자를 알파벳 순으로 나열하는데 주로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수학 저널에서는 저자를 알파벳 순으로 나열하는 것이 거의 보편적으로 지켜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사과정이나 포닥의 연구에는 1저자를 논문 프로젝트를 진행한 학생이 되고 그리고 지도교수나 연구 책임자는 주로 마지막 저자로 배정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기여도에 따라 저자 순서가 결정됩니다. 14장은 표절에 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표절이라는 것은 타인의 아이디어나 방법, 문장 같은 것을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표절하는 것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연구에 기초해서 이용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더 발전시키는 것이 근본 원리인데 타인의 아이디어나 디자인, 모델, 과정, 결과물 같은 것을 인용 없이 표현한다면 그것이 본인의 아이디어다라는 그런 독창적이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 연구나 관련 연구는 반드시 인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미지에 대한 얘기인데 타인의 그림을 사용하려면 이것 또한 기존 출판물을 참조하거나 저자 혹은 출판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미지 패러프레이징과 같이 그림을 약간 수정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일반적인 실험 셋업과 같이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없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다른 표현을 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괜찮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단어에 대한 표절인데 가장 흔한 표절 문제가 다른 사람의 단어를 베끼는 것입니다. 인용 없이 타인의 문장을 가져오면 안 되고 본인만의 문장이 아니면 따옴표나 인용을 꼭 해줘야 합니다. 또 인용을 하지 않은 것은 poor writing과 같은 서투른 글쓰기와는 달리 속일 의도가 있다고 여겨지고 표절 같은 경우에는 패러프레이징으로 피할 수는 있지만 문장에서 한두 개 단어만 바꾸는 것으로 본인의 단어로 작성되는 것이 아니고 또 패러프레이징 된 문장도 원본에 대해 인용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이중계제와 자기표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중계제는 이미 출판된 논문과 겹치는 내용으로 다시 출판하는 경우를 말하며 자기표절은 저자가 이전에 출판된 논문의 일부나 표, 그림 등을 출처로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로 이중계제의 일종입니다. 일단 두 가지 모두 연구윤리에 위반되는 행동이고 논문이 중복 게재된 것으로 판명되면 게재 취소까지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문장이나 그림을 재활용할 경우라도 반드시 인용해야 하고 또 새로운 연구가 기존 연구의 후속 연구인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반드시 인용을 해서 독자가 새로운 연구와 이전 연구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문화적인 이슈인데 특히 영어 저널에서 표절 사례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쪽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영어로 작성할 때 본인만의 단어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잘 작성된 문장을 베끼면서 발생한다고 하는데 특히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 여전히 교육 시스템이 암기와 반복을 강조하기 때문에 독창성이 부족해서 표절 발생률이 더 높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